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들어서 첫 수업이죠. 예.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 동안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본의 아니게 포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공부한 것도 아닌 것이 안 한 것도 아닌 것이 시험 볼 때 원서는 내야 되고 그죠? 그 허수가 8만 명 이상 된답니다. 그러니까 늘 8만 명 정도는 원서만 내는 사람이야, 꾸준히. 그러니까 의지가 좀 힘들더라도 제가 올 때마다 한 달에 2번이니까 다짐 한번 하고 갑시다. 이제 수업 시작하는 거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작했으니까 올해는 합격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죠? 예,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세법 보는 날은 9월을 한번 복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짐한다는 의미에서. 원래는 그냥 복창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스트레스 좀 풀고 정신 차리자 그래서 제가 선창을 합니다. 합격을 그러면 여러분은 책상을 3번 두들기는 거야. 탁탁탁. 위하여 그러면 역시 3번. 됐죠? 예. 세게 두들겨서 정신 바짝 나게 해. 준비됐죠? 자, 합격을 위하여. 좋습니다.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다짐하면 됩니다. 작심삼일이라 하더라도. 자,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 531페이지 갑니다. 조세 총론 1편, 2편, 3편인데 1편은 11월, 12월 달에 했으니까 요번에는 오늘은 531페이지 취득세 들어가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그냥 취득세예요. 취득세. 물론 용어 같은 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531페이지에 보시면 취득세 그랬잖아요. 거기에 출제 문항을 보면 통상적으로 3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죠? 3문제 출제됐는데, 거기 보시면 32회 시험에 활자가 잘못돼서 3문제인데, 예, 그거 잘못됐어요. 3문제 통상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3문제 출제되지만 분량은 8시간 정도 분량. 그래서 오늘 취득세 일부분만 공부를 할 건데요. 여기 보실래요? 우리 취득세에서는 오늘 공부할 내용이 취득세 특징 알아볼 거고, 어떤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느냐. 무조건 취득했다고 다 취득세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정해져 있다. 과세 대상. 이거 알아야 되고, 2번째, 그럼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당연히 취득한 사람이 내야 되지만 취득하는 행위에 따라서 용어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 알을 거고, 취득세는요, 취득한 사람이 스스로 취득세를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상속 빼놓고는 60일인데 그럼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을 해서 60일이 될 때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끝나야 되는데 하루만 지나도 위반한 거니까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가산세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게 뭐예요? 취득 시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3번째로 공부할 것은 과세표준이에요.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어떤 가격 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할 것이냐. 이게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취득세는 그럼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뭐 가지고 계산해요? 실거래 가격 가지고 하죠. 예? 좋아요. 그런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건 실거래 가격이 없네? 공짜니까. 그런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과세표준을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 어렵지만 세율이 복잡합니다. 기본 세율이 있는 반면에 우리 뭐가 있냐면 사치성과 같은 호화스러운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경제적 부담 능력이 되니까 세금을 좀 많이 내라 그래서 중과 무겁게 세율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율을 공부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세표준의 세율 곱해서 세금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신고 납부다. 세금은 두 가지예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친절하게 납세 의무자한테 뭐 발부해요? 고지서. 그럼 납세 의무자는 가만히 있으면 뭐와? 고지서 받아가지고 납부하라는 날짜에 납부하면 끝나는 거 있죠. 이걸 보통징수라고 하고, 요 신고납부는 국가가 계산 안 해줘. 본인 스스로 뭐하라? 얼마 주고 취득했다라고 신고하고, 신고한 내용으로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그래서 신고납부예요. 그러면 신고납부 성실하게 하면 좋은데 안 하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가 붙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 8시간 분량이에요. 그중에 오늘은 절반 정도 수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취득세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거 세 문제. 그래서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세 문제인데,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거든요. 여기 보실래요? 자, 세금은 두 가지죠. 우리나라 세금은 24가지가 있는데,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국세라고 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지방세라고 해요. 지방세.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은 11가지의 세금으로 되어 있다. 11개. 그러면 이 11가지 세금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할 건 부동산 관련된 세법이니까, 부동산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되는 취득세 공부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남의 부동산에다가 내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 있어요. 남의 부동산에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내 부동산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부동산에 하는 거잖아요. 이런 등기할 때 되는 게 등록, 면허세. 그리고 우리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세금 내는 거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재산세. 이것을 우리가 부동산세법에서 지방세 공부할 2편에서는 요 세 가지만 공부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지방세는 특징이 11개의 세금이 법 하나로 되어 있어요. 법 하나. 지방세법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방세법. 여러분,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는요, 소득세, 개인이 돈 벌었을 때 소득세 내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소득세법이야.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내라고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가 돈 벌었으면 법인세 내라고 하고,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세금 하나에 법이 하나씩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방세 11가지는 법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세법 하나에 취득세는요, 1조부터 22조가 취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23조부터 33조까지가 등록면허세예요. 그리고 재산세는 104조부터 134조까지가 재산세입니다. 왜 이런 걸 표시하냐면,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법에서 맨 처음에 공부하는 게 뭐예요? 취득세. 그럼 취득세 공부할 때 나오는 용어는 법이 똑같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똑같이 적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취득세에서 나오는 용어 등을 잘 이해만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공부할 때 수월하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재산세는 8시간 중에 4시간 절반 정도만 수업을 다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가 뭐하냐? 부동산 등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되는 게 취득세죠. 근데 요 개요를 잠깐 보면 이거예요. 자, 이거 필기할 거 아니에요. 2010년 12월 31일까지 여러분이 옛날에 과거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자, 부동산을 옛날에 뭐 했어요? 취득했어요. 취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매매로 취득할 수도 있고 상속받은 것도 취득이고
증여받은 것도 취득이고 내가 건물 같은 거 지어서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바로 그것이 뭐였었어요? 취득세라고 했어요. 취득세. 그리고 부동산 취득했으면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다 보면 뭐 나와요? 소유권. 소유권이 뭡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풀어서 해석하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내 마음대로 수익,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 수도 있잖아.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죠. 이 세 가지 권리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소유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아니라 이거는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민법에서. 그죠? 남의 부동산 사용 수익하는 거. 전세계약 체결하면은요, 전세계약 기간에 사용 수익할 수 있죠. 남의 거니까 못 팔잖아. 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소유권이 아니죠.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을 때 뭐라 그래요? 소유권. 그럼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뭐예요? 사용수익 처분한다는 얘기는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6글자로 줄이면 사용수익 처분이라고 하고, 이걸 3글자로 줄이면 소유권이라고 하고, 요걸 2글자로 줄이면 내 거가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했어도 재산권을 보호받으려면 내 거라고 공적장부에 기재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등기부에 뭐 해야 돼요? 등기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법률적으로 내 거라고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취득해놓고 여러분 앞으로 뭐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지만 여러분 생각이지. 법에는 여러분 거 아니야. 법에는 등기 권리증이 기재된 사람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부동산 취득하면 등기해야죠. 그래서 옛날에 등기할 때 뭐 냈었느냐? 요때 등기할 때 조금 더 들어가면 이거예요. 등기할 때 부동산 누구 거? 내 거라고 하는 무슨 등기? 소유권 등기도 있을 것이고, 남의 부동산에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권 또는 저당권, 임차권 있죠? 이와 같은 소유권 이외의 등기할 때 되던 게, 이런 등기할 때 되던 세금을 우리는 옛날에 뭐 했었느냐? 등록세라고 했었다 이 얘기야. 이거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이런 세금이 들어와야 경영을 하겠죠. 예, 그런데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해서 뭐 내는데, 취득세는 내는데 뭐를 안 한다면, 등기 안 한다면 등록세 안 내도 되겠죠. 그런데 부동산 취득해놓고 매매로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면 전 소유자가 이중매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하면 바로 등기하는데 반대가 있어요. 뭐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네. 예? 사망해서 뭐 받은 거? 상속받은 건 전 소유자가 죽었으니까 이중매매 위험부담이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 등기하라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재산을 내 앞으로 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등기 안 하고 있어도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뭐 하려면, 팔으려면 팔기 전에 내 앞으로 뭐 하고 등기하고 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는 내 가산세 부르니까. 그런데 등기는 안 해도 되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세금 2개 들어올 게 하나만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것을 법을 뜯어 고칩니다. 2000 몇 년 1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소유권 다툼이 생기면 소송이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오면 국가적으로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까 법을 뜯어고칠 때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요거하고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합쳐서 지금 뭘로? 취득세로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취등록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정식 용어가 뭐야? 취득세.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취득했다, 주택을 취득했으면 뭐네요? 취득세 내면 등기까지, 소유권 등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두 개 합쳐서 뭘로 내라? 취득세. 업무가 간소화됐죠? 그리고 세금 두 가지 합쳐서 다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재정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소유권 말고 등기 있잖아요. 요거 남의 부동산에,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 남의 부동산이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등기할 때는 요건 소유권이 아니니까 이건 따로 떼어서, 옛날에 부동산하고 관련 없지만 면허세라는 게 있었어요. 자격증, 인가증, 허가증 가지고 사업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면허세를 내. 여러분 약국은 누구나 차리는 거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 약사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약사 자격증 가지고 약국을 차렸으면 1년에 한 번씩 보내요? 면허세.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소유권이. 그래서 요거 합쳐서 지금 뭘로 되어 있느냐? 등록? 면허세로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면허 부분은 부동산하고 관련 없으니까 이건 안 하고, 우리 시험에는 남의 부동산의 전세권, 저당권 이건 타인 부동산하고 관련 있죠. 그래서 요거 공부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개요가 이거예요. 과거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 내던 취득세하고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할 때 내던 등록세를 통합해서 지금은 뭘로 부과한다? 취득세로 바뀌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의 취득세의 개요예요. 개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취득세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 취득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공부상이 뭐죠?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등기 등록할 때 과세되던 등록세의 일부다 그랬죠? 일부 소유권 등기하는 거 일부를 통합해서 2000몇 년 11년서부터 뭘로? 취득세로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할 때 요걸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해를 할 때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까지 그냥 뭐 내라? 취득세 내면 된다 이 얘기죠. 취득세 내고 영수증 받아가지고 소유권 등기 서류에 취득세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취득세의 특징을 봅니다. 취득세는 첫 번째 밑에 지방세라고 그랬죠. 여러분 세금은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지방세.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재지. 물건이 있는 그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의 부동산 취득했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세금 내라고 하는 거고, 경기도 부동산 취득했으면 경기도지사가 세금 내라고 하고, 인천광역시 부동산 취득했으면 인천광역시장이 취득한 사람한테 취득세 내라 이렇게 부과한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도 뭐라고 한다? 도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세 그랬죠? 도세 옆에다가 가로 열고 광 이렇게 적어도 돼요. 특별시, 광역시 포함해서 도세하면 특별시, 광역시가 포함되니까. 그러면 특별시도 있지만 특별자치시도 있죠. 세종시. 또 특별자치도 하면 제주도죠. 예,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으면 세종특별시장이 세금 내라고 하고, 제주도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가 세금 내라고 한다. 그래서 도세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2번. 여러분 세금을 구분할 때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걸 인세라고 하고, 물건 각각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물세입니다. 그럼 취득세는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남자가 취득했느냐 여성이 취득했느냐 미성년자가 취득했느냐 관계없어. 왜? 사람 중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물건에 부과하는 물세다.
그래서 토지를 취득했느냐, 토지 중에서 농지를 취득했느냐, 일반 대지를 취득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죠. 그래서 물건 중심으로 부과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유통세, 행위세 또는 거래세라고도 합니다.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단계마다 부과한다. 그래서 유통세 또는 뭐라고도 거래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취득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낸다. 그래서 뭐라고요? 행위세. 취득한 행위가 없으면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죠. 이 정도 보시고 6번으로 갑니다. 양가로 6번. 현황 부과 원칙 그랬죠?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몇 가지만 점검하는데 거기 6번에 보시면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그거 핵심이 그거예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그래서 이걸 실질과세 이렇게도 얘기하고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 다만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공부상에 여러분 공부라고 그랬죠? 공적 장부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게 등기부가 되겠죠? 등기됐으면 등기부,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농지원부 이런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장부가 공적 장부잖아요. 이런 공부에다가 등재되어 있는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거기에라도 출치돼. 줄을 많이 쳐놓으면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죠? 여기서 출칠 건 딱 하나 사실상 현황.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여러분이 농사 짓고 있는 농지를 취득합니다. 매매로 예를 들어 농사 짓고 있는 농지를 보고 매매로 취득했어요. 취득하고 나서 이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려고 딱 봤더니 등기권리증에는 임야로 돼 있어. 아니 분명히 농사 짓고 있는 농지인데 등기권리증에는 뭘로 돼 있어요? 임야. 원래 전 소유자는 임야인데 개간을 해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야. 그럼 원래 팔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목 변경 등기하고 팔아야죠. 사는 사람은 실제로 지목하고 공부상의 지목이 서로 뭐하니까? 다르니까 열람해서 다르니까 전 소유자한테 뭐라고 해야 돼? 지목 변경 등기해라. 그리고 나서 소유권 넘겨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돈 주고 샀어요. 농지인 줄 알고 당연히 취득해놓고 소유권 등기하려고 봤더니 임야네. 그럼 농지 취득했을 때 취득세하고 세율하고요, 임야 취득했을 때 세율이 달라. 농지는 왜 취득해? 농지법에 농사 짓기 위해서 취득하는 거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는 뭔데 취득할 때 농지 전답인데 지목은 뭘로 되어 있다? 임야로 되어 있다면 세금이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 세법은 뭘로 본다?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이 뭐야? 농사 짓고 있잖아요. 농지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내라.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예,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를 한다. 근데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다. 이 얘기는 뭐예요? 농지인지 임야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럴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공적 장부에 기재된 내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시험에서는 물어봐야 그 질문 뭐라고?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틀려. 원칙이 뭐예요?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용어 부분은 이제 공부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6번만 보실래요? 533페이지 양가로 6번 개수라고 나왔죠? 찾았어요? 533페이지 양가로 6번 개수. 건축법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요, 대수선하거나, 대수선은 주체 구조부를 뜯어 고치는 거, 또는 건축물 중에 부대설비라고 하죠. 부수적인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걸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저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개수라고 하는 용어를 나오면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기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해. 이게 뭐다?
개수, 기존에 없었던 부대 설비를, 부수적인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걸 개수라고 한다.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11월 달, 12월 달에 조세 총론에서 공부할 때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세금을 공부할 때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 총론 공부할 때 뭐가 있었냐면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세 요건. 이게 뭡니까? 과세 요건이. 자, 세법에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취득세잖아요. 예, 그래서 과세 요건 하면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이거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 누가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을 할 거냐. 그리고 세금 계산하려면 몇 퍼센트라는, 이게 핵심이다. 그럼 공부하는 순서도 이거예요. 취득세가 됐던, 재산세가 됐던, 양도소득세가 됐던 공부하는 순서. 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 취득세잖아요. 어떤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하느냐. 과세 대상. 그죠? 과세 대상, 과세 물건. 법에는 이러이러한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이렇게 물건이 정해져 있어. 그거 알아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나서 누가 세금 내야 돼? 세금 내야 될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이거. 그리고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과세 표준. 모든 세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과세 표준이에요.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많이 나올 거고, 과세 표준이 적으면 적게 나오겠죠. 예.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거냐, 뭐예요? 세율.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 그럼 한 김에 여기 보세요. 자,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뭐를 곱해요? 세율. 그럼 뭐가 나와? 세금이 나와. 그죠? 요 세금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예요. 요 세금은 납세 의무자, 세금 내야 될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뭐하라? 신고도 하고 뭐 또 하라? 납부까지 하라. 이게 신고 납부고, 요것을 납세 의무자가 계산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 발부해요? 고지서에 기재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납세 의무자는 뭐 받아? 고지서 받아가지고 내는 걸 뭐라고 해요? 보통 징수. 이 둘 중에 하나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취득세는 본인이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순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순서대로 간다면, 자, 우리가 공부할 지금 취득세, 맨 먼저 공부할 게 뭐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 그죠? 예, 취득세 과세 대상 534페이지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물건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등기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고, 유상이 뭐죠? 대가를 주고 취득했느냐, 무상 공짜로 취득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 여부, 유상 무상 불문하고 취득한 사람한테, 여기서 취득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취득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열거된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취득세 과세 대상 하면 뭐 있어요? 부동산. 이게 중요한 거죠. 부동산 세법이니까. 여러분,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요, 민법 99조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 그랬잖아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건 다 부동산이야. 미분리 과실까지도 부동산이야. 그죠? 그런데 학계론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학술적 이론에 따라서 부동산의 개념이 달라.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이나
학계론 빼놓고 나머지 법, 중개사법이나 공시법, 공법, 세법은 공적인 법이죠. 공법. 그래서 공법상 부동산, 우리 세법에서 부동산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토지. 또 하나는 건축물.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토지가 뭐냐? 이것을 세법에서는 안 물어보네. 토지의 뜻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세법은 토지는 취득세, 과세, 해, 안 해, 이거 중요한 거지 토지의 뜻을 물어보지는 않지만 공부하는데 지방세법에 열거된 내용이니까 첫 번째니까 한번 보고 갑니다. 여러분 1번 양가로 1번 토지라고 나왔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땅은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땅의 이름을 정해놨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지목. 땅의 이름이 28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 표본이. 그걸 정해놓은 법이 바로 뭐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밑에 박스 있죠? 밑에 박스 잠깐 보시면 지목이 20몇 가지, 8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농사 짓고 있는 농지라면 첫 번째 논밭, 즉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부터 시작을 해서 28번째 잡종지까지 28가지 땅에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땅의 이름을 지목. 이런 토지를 뭐하면? 취득하면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땅을 취득했으면 요 지목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등기권리증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땅이 새롭게 생겼죠? 그럼 농사 질 거야. 그럼 농지 중에서도 논이냐 밭이냐 골라서 기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여러분 토지란 밑 위에 가서 지방세법의 토지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랬죠. 그까지 지적공부 등록해야 될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하면 28가지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 취득하면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랬죠. 포함한다 그랬죠. 여기서 사실상의 토지 그러면 뭐예요?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어요. 토지가 새로 생겼죠. 그런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 용도가 없으니까 아직 지목이 결정 안 된 땅이라도 취득했다면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모든 토지 취득하면 뭐 내라? 취득세 내라. 됐어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모든 토지 취득하면 취득세 내는데 다만 취득세는 누가 내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장. 그죠?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안에 있는 땅을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라고 하고 서울에 있는 땅을 취득했으면 누가 내? 서울 특별시장이 취득세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모든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가서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돼. 자, 건축물 그랬어요. 2번 밑에 건축물이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방가로 1번 건축법 2조 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그랬죠. 자, 첫 번째 뭐예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라는 것이 뭔지 좀 이따 확인할 건데 이것이 있고, 또 두 번째 여러분 교재 534쪽 두 번째 줄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가 되는 시설물, 이건 뭐냐? 토지 등의 이 얘기는 뭐야? 토지 위에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지하에 묻혀서 설치될 수도 있는 설치가 되는 각종 뭐가 있어요? 시설물이 있다. 건축물, 이것도 건축물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래서 세 번째, 자, 세 번째 저 끝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가로 안에 딸린 시설물을 포함한다 그랬죠. 이건 뭐냐? 요거요. 위에 있는 몇 번, 1번하고 몇 번, 2번 여기 등에 설치, 딸린 뭐 시설물이 있으면 그런 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건축물의 뜻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걸 설명하냐면 고정관념을 깨라.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그러면 안 돼요. 건물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뭐? 건축물. 건축물 중에 건물이 있는 거지. 예? 부동산은 토지, 건물 하면 안 돼요. 토지하고 뭐? 건축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실래요? 자, 그럼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뭔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 조금 더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건축법 규정을 넣어놨어. 오른쪽에 보실래요? 맨 위에 방가로 1번 535쪽 건축물이란 나왔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겁니다.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는 토지상 하면 토지 위에 정착된, 붙어있는 공작물로서, 공작물이 뭐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인데 그런 시설물이 토지에 뭐 했다고요? 정착, 붙어있다. 그런 시설물로서 지붕하고 뭐? 기둥 또는 뭐? 벽이 있는 거 이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지붕이 비행접시인가? 붕붕 떠다녀요? 아니잖아. 이 지붕이 여기에 뭐 하려면 정착, 붙으려면 기둥으로 받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뭐 지붕이 없어도 벽 이렇게 정착할 수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 이게 건축법 2조 1항 제2호에 나와 있는 규정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토지상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지붕하고 뭐 벽 있는 거. 이게 두 글자로 뭐야? 건물이죠. 건물. 이게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법에는 건물이라는 용어가 없어. 건물을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벽이 있는 거.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은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다음 두 번째.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각종 시설물이 있으면 그걸 다 포함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고나 점포나 차고나 주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이 지붕이 있으니까 건물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밑에 보시면 2번 토지 또는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가 되는 시설물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암기할 게 아니라 그냥 이해만 돕기 위해서 가는데 토지 위에 설치된 시설물에 1번서부터 7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대략 정도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저 시설이 뭐냐? 위락 시설물이에요. 놀이기구 시설물 같은 거. 위락 시설물. 자, 그래서 건물 밖에 스케이트장, 전망대 시설물. 그죠? 또는 유원지에 가면 어린아이들을 탈 수 있는 각종 놀이기구 시설물 그런 것도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20타석 이상의 뭐 골프, 연습장 이것도 건축물이고 지붕은 없지만 건축물이다. 그리고 5개 스탠드 그게 뭐예요? 야구장, 축구장 가면 관람석에 뭐가 없어? 지붕이 없어. 야구장, 축구장은 지붕이 없잖아. 그거 건물이 아니지. 그건 뭐야? 레저 시설. 그럼 그건 뭔데? 건축물이다 이 얘기예요. 여기 보실래요? 자, 골프 연습장 보죠. 골프 연습장 어떻게 생겼어요? 땅 위에다가 철탑을 세워놓고 기둥 세워놓고 여기에 그물망 쳐져 있잖아요. 이게 골프 연습장이잖아. 지붕 없죠? 이건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 레저 시설이니까 넓은 의미의 뭐야? 건축물. 이해가세요? 이런 것도 건축물이라 얘기해요. 지붕은 없지만 건물은 아니지만 별도의 시설물. 예, 야구장, 축구장도 건물이 없으니 저 지붕이 없으니까 건물이 아니라 레저 시설이다. 다음 두 번째, 저장 시설물. 항구와 항만 주변에 보면 원통형으로 물탱크 큰 거 있죠. 거기다가 물을 저장하면 수조, 기름을 저장하면 저유조, 이와 같은 저장 시설물도 건축물이다 이거죠. 건물은 아니지만 건축물 범위에 들어간다. 3번에 보시면 도크 접안 시설 그랬죠. 선박회사가 선박을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는 시설물이 도크 시설이고, 접안 시설은 대형 선박이 부두에 들어오면 정박할 수 있게 묶어두는 각종 시설물이 있죠. 이런 것도 건축물이다 이 얘기예요. 다음, 그럼 이렇게 토지 위에 설치된 것만 아니지. 지하에 묻혀있는 것도 연결관, 배수관, 급배수, 복개시설, 가스관 시설 있죠. 그런 것도 건축물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도 취득하면 뭐네? 취득세 내라 이 얘기죠 지금.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거냐? 아니죠. 에너지 공급 시설. 그래서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가 있죠. 가스 충전소에 가면 가스 충전 시설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건축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또 그 밑에 장교 시설 그랬죠. 예, 기계식 철골식으로 되어 있는 조립식 주차장 시설물, 이런 각종 시설물에,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물 하면 건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라 이겁니다. 건물은 당연히 건축물이고 지붕이 없는 각종 시설물도 다 뭐다? 건축물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맨 밑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이거는 주체 구조부가 아닌 거, 부대 설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대 설비 없었는데 이런 시설물 딸려 있으면 그것도 합쳐서 건축물이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베이터 승강기와 같은 거, 대형 특수한 금고, 벽면에 부착돼, 은행 같은 데 보면 대형 특수한 금고를 제작해서 붙박이장 같이 벽에 부착되어 있죠. 그것도 부대 설비. 그거 설치하면 건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하면 하나만 가지고 이해하세요. 엘리베이터와 같은 승강기가 설치됐으면 그것까지 건축물 범위에 들어간다. 여기 보세요. 자, 시험에서는 안 물어봐. 그럼 왜 했느냐? 건축물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에는 지붕이 있는 무엇도 있고 건물도 건축물이고 지붕이 없는 각종 건물 밖에 별도의 시설물도 다 뭐야? 건축물이다. 그런 거 취득하면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인데 혹시나 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건축물의 범위, 건축물의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 건축물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부동산 중에서도, 부동산 토지 건축물 중에서도 별도로 보는 주택은 따로 빼. 주택은 따로 빼서,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뭐 있어요? 건축물이 아니라 건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거기에 딸려있는 토지 합쳐서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한다. 요거 이해하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세금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해요? 여러분, 이 상가 부동산 취득하면, 이 상가 부동산 여러분이 매매로 취득하면 건물만 사요? 보편적으로 땅도 사잖아, 이 땅. 그죠? 그럼 이거 취득세 어떻게 계산해요? 상가 부동산 해가지고 취득세 세금? 아니야. 상가 부동산 취득하면 땅 얼마 주고 샀느냐? 건축물 얼마냐?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매년 뭐 내요? 매년 재산세 내죠? 재산세도 토지분 재산세 따로, 여기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따로. 이 상가 부동산 뭐하면?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어떻게 해요? 땅 토지분 따로 떼서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건축물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이렇게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은, 대한민국의 주택은 항상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그냥 주택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택을 사면 토지 따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토지 건물 합쳐서 취득세, 토지 건물 합쳐서 재산세, 팔았을 때도 토지 건물 합쳐서 주택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하고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과세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축물이다. 건축물에는 지붕이 있는 건물도 있지만 지붕이 없는 각종 시설물도 건축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뭘로 가느냐? 부동산에 준하는 거, 이제 과세 대상 차량으로 갑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차량 그랬어요. 이것도 뜻을 물어보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차량은 그래도 일꾼은 갑니다. 뭐가 차량이냐?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여기까지. 원동기, 동력이 설치돼서 엔진이 설치돼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육상의 자동차 있죠? 그게 차량이야. 원동기 장치된 거. 오토바이까지도 차량이다. 자전거는 비싸게 사도 취득세 안 내요. 왜?
동력이 설치된 거? 아니니까. 그건 차량이 아니니까. 그리고 피견인차는 뭐요? 견인차는 앞에 끌고 가는 게 견인차고 반대로 뒤에 끌려가는 건 뭐? 피견인차. 피견인차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트레일러 큰 거 있죠, 트럭. 거기에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새 차 만들어 갖고 전국으로 배송할 거 아니야. 그때 보면 2단 3단 자동차 실었잖아요. 여기 싣고 여기는 바퀴만 달렸네. 이거는 혼자서는 이동할 수 없어요. 화물을 가득 실었지만 이동하려면 엔진이 있는 이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끌려가는 거죠. 이것은 엔진이 없어도 원동기가 설치되지 않았어도 그냥 뭘로 본다? 차량으로 보겠다. 피견인차. 그죠? 그리고 궤도가 뭐요? 철길에 따라 운반하는 도구. 이것도 차량이다. 철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자동차 취득하면 취득세 세법에서 자동차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차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라 이거고요. 다음 그 밑에 뭐 있습니까? 기계 장비. 여러분 기계 장비가 뭐예요? 기계 장비. 세법에서 얘기하는 기계 장비는 건설 공사용에 사용하는 거, 화물 하용용, 화물을 선적하여 갈 때 사용하는 거, 광업용 하면 광산에서 광물질 캐내는 데 사용하는 기계죠. 기계 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거 그랬는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 중장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메모해 놨죠? 중장비. 뭐 포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이와 같은 중장비는 동력이 설치됐어도 자동차 관리법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분류가 돼. 그래서 중장비는 기계장비라고 하고 자동차는 뭐라고 한다? 차량. 그래서 취득했을 때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죠? 다음 항공기. 항공기는요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조종할 수 있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탑승 조종할 수 있는 기기, 명칭이 무엇으로 불리든, 즉 비행기 하면 여객기죠. 동력으로 가는 거. 비행선 하면 열기구죠. 열기구. 예, 활공기가 뭐예요? 활공기가 우리나라는 드물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레포츠로 많이 이용해. 비행기와 비행기에 줄을 매달아서 엔진이 없는 비행기를 연결해서 하늘 높이 끌고 올라가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줄을 끊어버리면 내려오기만 하는 게 활공기예요. 그러니까 레포츠를 이용하는 거지. 예? 위로는 못 가는 거. 그러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서 줄을 끌어버리면 내려오는 거. 그걸 즐기는 거. 그런 비행기를 뭐라고 그래요? 활공기. 해전이 강공이만 하면 헬리콥터 비행기를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명칭이 무엇으로 불리든 중요치 않아요.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동력이든 바람이든 열 등으로 조종할 수 있는 기구가 항공기다. 그래서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사도 원격 조종하는 드론 같은 거 있죠.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람이 탑승한 게 아니니까. 농약, 살포기 이런 것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 선박. 선박은 명칭과 불문하고 수상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게 선박이에요. 선박 하면 뭐요? 기선, 동력으로 가는 선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력으로 가는 선박. 그죠? 기선, 범선, 바람 등을 이용해서 가는 돛담배 같은 거. 예. 부선은 뭐죠? 평평하게 돼서 밑바닥이. 그래서 한강 주변에 보면 건축자재 싣고 운반하는 바지선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부선이라고 하죠. 명칭에 관계 없어요. 수상해서 이동할 수 있는 기구. 조금 더 들어가면 잠수 캡슐, 관광용으로 사용하는 거, 석유 탐사, 시추선 이런 것도 전부 다 선박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죠? 자, 이런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임목. 수풀림자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 뭐라고요? 나무, 임목입니다. 임목, 이것은 토지와 별도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가 되어 있는 나무는 한 그루만 사도 임목으로서 취득세 과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생립,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를 과수라고 하고, 그죠? 대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건 중목, 중림이라고도 하고, 일반 수목 집단을 수풀림자, 임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그루만 사도 임목으로서 과세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다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벌채 상태, 잘라진 상태는 임목이 아니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꾼 묘목, 가목, 가식이라고 하죠. 예, 뭐한 거? 임시로 심어놓은 거, 이식, 옮겨 심어놓은 이런 나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듣기 위해서 저기 충청북도 충주에 보면 뭐 속리산 있죠. 속리산 앞에 보면 정일품, 정일품 소나무 오래된 거 사진에도 나왔잖아요. 그 임목에 관한 범죄에 등기된 거야. 그 한 그루만 사도 뭐 내야 돼? 임목으로 취득세 냅니다. 또 양평 쪽에 가다 보면 용문사라는 사찰이 있잖아요. 거기에 은행나무 몇백 년 된 거 있죠. 그것도 임목에 관한 범죄에 등기됐으니까 그거 한 그루만 사도 취득세 내.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은행나무를 사서, 예? 용문사에는 은행나무 몇백 년 된 거 사가지고 여러분이 잘라가지고 바둑판 만들고 싶어. 그러면 취득세 내야죠. 그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인 보고 잘라놓으라고 그래. 그럼 벌채 상태잖아.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니까 취득세 안 내요. 근데 자기가 사서 자르면 그건 취득세 내야 돼. 이해가세요? 그 얘기예요. 벌채 상태는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죠? 다음, 이제 광업권이 있어요. 광업법 규정에 의한 광업권 하면 지하에 부존하고 있는 광물질 캐낼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최초로 출원에 의해서 취득하는 건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정관청에 인가 허가 서류 제출해서 최초로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을 취득했다면 최초로 취득한 걸 출원에 의한 취득이다. 그래서 취득세 내지 마라. 그러면 왜 취득세 면제인데 여기 있어요? 보세요. 제가 행정관청에 지질학적 조사를 해서 지하에 묻혀있는 광물질 캐낼 수 있는 권리를 최초로 얻었어요. 그럼 나는 취득세 안 내. 광업권이지만 취득세 안 내요.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광업권을 부하면 취득할 때는 여러분은 내야 돼. 여러분은 최초로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최초로 취득한 것만. 다음, 어업권이 있어요. 어업권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서 연안에 있는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최초로 출원에 의해서 취득하는 건 농어민 지원 정책에 따라 면제가 된다. 과세 안 해요. 그 다음에 양식업권이 있어요. 양식, 키우는 거죠. 양식업권. 그래서 양식업권은 치어 같은 거 잡아다가 길러서 키우는 거,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출원에 의해서 취득하는 건 뭐다? 면제. 다음, 마지막으로 회원제로 발행하는 무슨 권? 회원권. 모든 회원권 다 취득세 내느냐?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법률에. 회원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체육시설이 운동시설하고 관련 있는 거. 그래서 법률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골프장 회원권, 체육시설이잖아요. 그죠? 승마장 회원권, 요트장 회원권, 그리고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은요, 한 장소에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포괄적으로 두루두루 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일명, 이거 취득했을 때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것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여기서 과세 대상 물건을 한번 봤어요. 그럼 이거 취득했을 때만 뭐 내라고요? 취득세 내라.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아파트 분양권 돈 주고 샀네? 전매로.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분양권 사면 취득세 내야 안 내?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여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여기에 없는 건 취득세랑 관계가 없지. 이거 취득했을 때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야. 부동산 나중에 아파트가 완성되면 그때 부동산이지. 그러니까 그런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해가세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 물어보지. 시험에서 그러면요. 차량, 광어권, 회원권 이거 취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1회서부터 32회까지. 1회부터 32회까지 안 물어봤으면 내년에도 안 물어보겠지. 그죠? 그럼 부동산세법은 공부하는 요령이 그거예요. 부동산세법은 취득세 과세 대상을 물어본다면 부동산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지. 부동산에 관련된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해서 아까 같이 분양권은 부동산에 관련이 있잖아.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쓰잘데없이 광어권 이런 거 항공기 이거 부동산이 아니 과세 대상이니까 한번 보고 간 것뿐이라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세 대상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지금 한 거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실래요? 자, 취득세 특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세 그랬잖아요. 그죠? 예, 도세.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물건이 있는 특별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일반 도지사가 취득세를 내라 그래서 지방세 중에 뭐라고 한다? 도세. 도세하면 특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 내라 그래서 행위세라고 하고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유통세 또는 거래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물건 자체,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부과한다 그래서 물세라고 한다.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 또는 사실상 현황 같은 얘기예요.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고 취득했으면 소유권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취득이니까 보내라. 취득세 내라. 등기 안 했는데요. 그건 본인 자유야.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취득세는 내라 이거죠. 그리고 취득세는 고지서 받고 내는 게 아니라 원칙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부하라.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되는 신고 납부로 되어 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특징 보셨고 다음 과세 대상 봅니다. 과세 대상 보시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광어권, 어업권, 양식업권. 이때 광어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출원에 의해서 취득하는 건 취득세 면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임목 있잖아. 벌채 상태, 잘라진 상태는 임목이 아니다. 그리고 요 차량, 요 원시채도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 그리고 회원권 이런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는데 이때 회원권 같은 거는요. 취득세 한 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원권 샀는데 회원 기간이 끝났어. 만기가 됐어요. 기간이. 그럼 기간을 다시 연장하거나 재계약할 거 아닙니까? 그때 또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재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본인이 스스로 봐라.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안 하면 나중에 추적해서 걸리면 뭐하고? 가산세 부는 거고. 추적이 안 돼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토지하고 건축물.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상 부동산은 뭘 얘기하느냐? 두 가지. 첫 번째 토지. 토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도 전부 다 모든 토지 취득하면 취득세 내라 그랬죠. 다음 두 번째 건축물. 건축물에는 세 가지. 첫 번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하면 건축법 2조 1항 2호에는 토지상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여기에 딸려있는 시설물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건물이라고 그랬죠. 지붕 있는 거 건물.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얘기는 토지 위에 설치되거나 지하에 묻혀서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지붕이 없는 거.
예, 그건 건물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 보여요. 건축물이. 그래서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접안시설, 급배수 복개시설이나 에너지 공급 시설물, 이런 것은 지붕 같은 게 없을지라도 넓은 의미에 보다 건축물이다. 그리고 세 번째, 딸린 시설물 하면 이런 건물에 붙어 있거나 이런 시설물에 부착이 돼서 설치되는 걸 뭐라고 한다? 1번과 2번, 여기에 딸린 각정보 시설물. 대표적인 거 엘리베이터와 같은 승강기가 여기에 설치됐거나 2번에 설치됐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죠? 여기에 아울러서 우리 주택은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주택으로만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따로 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 한 이유가 이거죠.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 갑니다.